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만남은 그것을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조화해 줄 것 같다. 이것은 14년 개성단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신규 협력 사업 모델 발굴에 대한 북한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평양과학기술대는 북한 사회의 국제화 및 경제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울러서 무엇이 윈윈인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So, since we trained that initial group of MBA students overseas, they have come back and taught the techniques that we taught them. 또한 성장 동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화된 시장 경제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획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획력과 디자인할 수 있는 북한은 이 첨단 기술 중에서 소위 문제 해결형 어떤 기술 개발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쥐어짜는 아이디어는 우리보다 그들에게서 더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출시를 하고 후속 피드백을 하는 어떤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개성공단에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단일 혁신 주체나 노동 자본 중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어떤 활기로운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오히려 북한 그 사람들과 이 기술 개발을 할 적에 토론 구조를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학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소위 사지선다형에서 익숙하다면은 북한은 토론 문화에 우리보다 나은 점을 개성공단의 어떤 미래들이 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자체를 하나의 이제 기업의 것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 개성공단은 뭔가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고요.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입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 스타트업이고 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고 좀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체 생태계 구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엑셀러레이터 나만의 엑셀러레이터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출자를 해서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새롭게 유입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스타트업이 뭐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 정신, 가치 창출 이렇게 얘기했었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개성단은 이미 스타트업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건 북한의 과학기술사나 과학기술 정책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남과 북의 교류협력, 호혜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어쨌건 잘 아시겠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과거보다 더 좀 그 수준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래서 과학기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남북 모두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원활히 되려면 어쨌건 과거 또는 기존보다 더 좀 효율적이고 좀 수준 높은 과학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이미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그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는 거를 내걸고 그 과학기술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과학기술 교육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효율적인 콘텐츠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남북이 같이 모여서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학생들이나 청년층들도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다 까먹기도 했고 머리가 굳은 거죠. 근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상대적으로 젊은 20대나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훨씬 더 좀 말랑말랑한 사고 속에서 좀 더 그 참신하고 효과적으로 그 어려운 과학기술 내용들을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 교육 분야에서 남북의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과학기술 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걸 통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북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홀로 그냥 동떨어져 있어서 뭔가 받아 먹으려고 하는,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어린 새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거기는 70년 동안 과학기술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자, 그런 빈 공간이 아니라 채워져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역사에서 과학기술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스타트업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문헌적으로 봤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남북도 칸막이를 없애는 한국의 통일부, 중소기업 창조 벤처부, 그리고 과학기술부, 이런 것 다 칸막이를 빼서 적어도 창업을 해나가면서, 기술 주고도 창업을 해나가면서 북한이라는 걸 그 속에 더 집어넣어서 가장. 저희가 개성단에서 스타트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올루와 나신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존에 있던 개성단 기업 전체를 깡그리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경공업을 한다고 해서 중공업을 무시하고, 또 중공업 우선 정책을 한다고 해서 경공업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경공업은 경공업, 중공업은 중공업, 그 내부에서의 버전업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그 북쪽 대상, 북쪽 인력에 대한 교육을 보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아까 평양과계대처럼, 그리고 조선익스체인지처럼 실제 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성단에서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앞선 교육과 컨설팅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그 연구 성과를 제조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ICT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데요. 우리가 실리콘밸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하고 틀린 점은 물론 시장이 거대하다는 점과 시장이 작다는 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그 고급 기술자가 실리콘밸리에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그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벤처기업 중에서도 이제 크게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있는데, 북한의 ICT 기술 엔지니어들을 저희 스타트업들과 접목만 시킬 수 있다면 우리 스타트업들의 그 퍼포먼스나 파괴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 엔지니어들을 3개월만이나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매칭을 시킨다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있습니다. And I guess in sort of general terms, the first thing that we find is that people are prepared to work extremely hard. And secondly is that people often have multiple talents, multiple skills. So the people that we work with, for example, the translator I worked with, I thought that it was her full-time job to be a translator. It turns out that she's a medical doctor and a biotech researcher as well. So these are, there's a lot of very talented and hard-working people there. On the specific industry that we were talking about of ICT and of software, yes, there is very strong technology levels there, although, and there are a lot of our participants have been actively working on building some of the B2B and B2C platforms, the Mamelsang portal as well. So we've seen people and we've worked with people who are using that. Now, the North Korean technology might not be at quite the same cutting edge level, but there's a twist in this, in that because of that, that means that the developers and the product managers and the people designing it have to be more creative and have to work harder to get the same results. So I think if you could combine that creativity with a higher level of technology, then along with those qualities that I've just talked about, there is absolutely enormous potential there. 선발 주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간 새로운 전쟁터에서는 북한한테 큰 이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 지금 그럼 어떤 기회가 있느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런 쪽, 또 바이오 산업 이런 쪽은 전 세계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축적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유능한 그런 젊은 인재들, 이 젊은 인재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북한이 인공지능 시대를 완전히 점프업해가지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축적된 기술들을 북한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발전시켜가지고 뭔가를 그래가지고는 저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한 아주 머리 말랑말랑한 그런 그 젊은 인재들,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수학만 잘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기술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북한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다가 뭔가 판을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을 저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봄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세영수 루터에게 김학권 회장님 같은 분들 모시고 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떤 남북 경협의 한 모델로서 스타트업, 남북의 스타트업들을 한번 구해내고 싶다. 무엇이든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그래서 재계 정상화 그리고 스타트업의 만남 다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